안녕하세요. 열린상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는 중국발 쇼크에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8% 넘게 폭락이 나왔고요.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 홍콩 증시 모두 한 4에서 5%의 급락권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도 4%에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5%, 코스닥이 15% 넘게 급락했던 우리 증시도 패닉 장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에 질린 그 증시 속에서도 어제 눈에 띄었던 점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 선물 매수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19,000개 가까운 매수인데요. 금액을 환산하면 2조 원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매수는 전반적으로 한 19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시적인 매수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임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라는 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가 일었었던 그 후에는 변곡점이 생겼던 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상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하죠.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남북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키로 했습니다. 또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고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캐피탈과 별도로 매각하되 자산운용과는 묶거나 또 개별적으로 파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측은 또 외국계 자본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산업은행은 매각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공고를 10월 같은 시기에 내고 사는 캐피탈은 별도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J-CGV가 중국 완다그룹과 글로벌 영화관 시장을 공략합니다. 국내 영화관 1위 사업자인 CJ-CGV가 첨단 영화관 플랫폼 수출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자체 개발한 스크린 X 플랫폼이 중국 완다그룹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완다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영화관을 보유한 데다 미국 2위 영화관 체인 AMC를 인수해 헐리우드에도 진출한 바 있는데요. CJ-CGV는 지난 2009년부터 스크린 X와 같은 첨단 영화관 플랫폼을 해외 수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백소 추출물 생산을 재개합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가 빨리 완료돼 재개 일정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생산 재개 분야의 매출액은 약 1,043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84.1% 규모입니다. 이로써 생산 중단 기간은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3개월입니다. 네, 현대건설과 삼성생명이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에 불참했습니다. 당초 유력한 후보 두 곳이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서울의료원 부지의 유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현대건설은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를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생명도 옛 한국감정원 부지와 함께 대규모 개발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불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의료원 부지는 3만 제곱미터가 넘는 토지와 건물 9개 동 규모로 매각 예정 가격만 9,725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